1학년이 아니고 2학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더해서 뭐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2학년 학생은 숫자 1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받은 학생보다 학년이 더 높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4라고 하는 이 순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서열척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림픽에서 이제 따게 되는 메달을 금은 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뭐 수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태환 선수가 순양이랑 이제 수영 그 대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박태환이 금메달, 순양이 은메달을 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박태환이 순양보다 더 지금 나은 결과를 보였구나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뭐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박태환이 금메달, 지금 순양이 은메달이지만 그 둘 간의 기록의 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이 금운동이라고 하는 서열을 갖고 측정을 했었을 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이 차이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서열척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은보다 금이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 그러면은 그 성적의 차이가 얼마냐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서열척도가 아닌 이제 등가척도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면목척도하고 서열척도의 경우에는 숫자를 갖고도 그 값을 부여를 할 수 있고 또 문자로도 이제 우리가 측정이라는 걸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이제 등간척도부터는 우리가 항상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된다. 숫자로 측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간척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그런 서열척도가 갖는 특징. 자, 서열척도는 어떤 특징을 가졌었죠? 일단 명목척도가 갖는 구분이라고 하는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서열척도만이 갖는 특징에 우리가 순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 얘기는 못했었어요. 1과 2 간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정확한 그 차이를 얘기를 할 수가 없었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등간척도에 이르러서는 그 간척값들 사이의 구간, 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목척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등간척도까지 이르기에 지금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어떻게 된 거야? 더 많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면목척도부터 이제 등간척도에 이르기까지의 그 정보의 양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등간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속성을 간격을 갖고 이제 측정을 하는데 그 간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동일한 간격을 갖고 우리가 그 대상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과 2, 3, 4, 5. 이 차이가 이제 우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우리가